안녕하세요. 대충하는 평범한 투자쟁이입니다. 2024년 8월 4일 일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부터는 제 종목들 별로 왜 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우선 기본적인 뉴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 자, 경기 침체라는 게 있다는 말이죠. 요즘에 뉴스에. 경기 침체라는 뉴스가 갑자기 쏟아지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웃깁니다, 사실. 왜 웃기냐? 먼저 우리 코로나 한창 있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봤을 때, 그때는 저는 이제 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는 입장이었긴 했지만, 아, 그래서 뉴스를 맨날 챙겨보면서 하나하나 그거를 좀 잘 빠져들었었죠. 대표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라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고, 그리고 금리 자체도 뭐 제로 금리, 때로는 마이너스 금리, 그런 기조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회복이 슬며시 되면서 그 이후를 좀 생각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돈을 푸는 거를 이제 슬슬 줄여야 한다.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더라고요. 테이퍼링을 이제 슬슬 논의할 때가 왔다. 라고 서서히 언급이 되더니, 그러면서 테이퍼링을 무슨 뭐 잭슨 홀 미팅에서 뭐 그 미팅을 할 때 뭐 얘기를 할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무슨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언급이 나올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하더만은 또 전망이 그렇게 테이퍼링을 뭐 실제로 하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선에서 테이퍼링을 돈 푸는 것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다 줄이고 나면 그때 가서는 금리도 역시 조금씩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전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됐죠? 테이퍼링 말 맨날 첫날 해사트만은 정말 갑자기 됐어요. 테이퍼링 언급이 있고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금리가 조금씩 뭐 그럼 또 언급이 있을 거고 금리를 또 조금씩 올릴 거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줄 알았죠. 근데 개뿔 갑자기 금리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엄청나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급하게 미국을 시발점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경기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구, 어, 취업률, 구직률, 그런 구직 관련한 자체도, 통계 지표도 너무너무 잘 나오고, 그냥 미국 경제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낮출 필요성도 딱히 없는 거죠. 이게 경기가 너무 좋은데 금리를 낮춰서 낮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좋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경제가 이렇게 좋아. 뭐 다 완전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었어요. 그냥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만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잡힌다. 실업률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내릴지에 대한 언급을 뭐 FOMC 뭐 그 맨날 그저 얘기하면서 내릴지에 대한 언급을 하니 많이 뭐 7월에 하니 8월에 하니 9월에 하니 얘기를 하더만, 갑자기 뉴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았었어요. 볼까요? 네이버 경기 침체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경기 침체. 자, 워렌 버핏이 경기 침체를 대비를 하냐 마냐, 경기 침체 정말일까, 경기 침체 시그널, 침체 공포, 변동성 커진 증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웃깁니다. 이게 정말 뉴스구나 싶기도 하고요. 뭐 당연히 이게 뉴스죠. 뉴스거리가 돼야 어떤 공포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눈이 돌아갈 만한 어떤 그런 기사를 또 써야 하는 부분도 뭐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어떤 뉴스 같은 것들, 또 전문가가 하는 말들, 금리 인하 언제 될까 이렇게 하는 말들이 사실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대충 들어라는 말이죠. 저명한 누군가가 얘기를 했었죠. 뭐 1년에 뭐 13분을 경기 분석을 하면은 그중 10분은 의미가 없는 짓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 뭐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경제 전망이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오른 만큼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면 이제 서론은 이 정도 하고 제 종목을 설명을 드릴 텐데, 제 종목 설명에 대한 이런 것도 앞서서 또 한 개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주로 ETF를 위주로 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일반과 커버드 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나 저도 여러 가지 정보를 주워 들어서 대충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ETF가 그냥 그냥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냥 본다면, 일반이 있고 커브드 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S&P가 있고 S&P에 대한 커브드 콜이 있습니다. 일반은 그냥 S&P 지수 따라가는 거고요. 커버드 콜은 뭐냐면 하락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준대요. 뭐 콜 옵션을 뭐 사니 파니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ETF는 주로 배당금이라고 안 하고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배당금을 받아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믹스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분배를 해준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커버드 콜은 주로 분배금이 좀 셉니다. 실제로 저도 받아봤는데요. 실제로 세긴 세요. 근데 이게 주 목적이 하락을 보완을 한대요. 그래서 하락을 하면 하락은 좀 덜 한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상승분은 또 취하지를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드 콜이 좋은
커브드 콜 투자하기 좋은 장은 변동장이래요. 근데 이 변동장이 계속 이어갈지, 지금 변동장이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뭐 빅스 지수 높다고 그럼 오늘부터 사야 되나요?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또 뭐 정체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커브드 콜에 대해서는 저는 최근에는 알아보다 보니까 저는 좀 실험을 많이 한다고 했죠.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반 투자를 해서 S&P 500에 투자를 한다면 그게 배당을 재투자하는 거 포함해서 그런 몇십 년간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상승분이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커브드 콜을 하면 그거를 다 즐기지를 못하고 배당만 그냥 뭐 받는다는 거죠. 저도 배당이 주 목적이긴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걸 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 종목을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 배당을 보자. 종목 설명이 있나? 있네. S&P 500 지수 종목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최소 25년 연속 증가시켜 온 40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연속 배당을 증가를 한다. 대단한 겁니다. 정말. 그만큼 매출도 계속 증가를 했을 거고요. 또 매출을 계속 늘릴 거라는 어떤 확신도 있었을 거고요. 주주를 그만큼 생각을 한다는 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되게 믿음직스럽고 착한 어떤 기업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싶기도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배당도 매달 주고요. 그 다음 타이거 미국 S&P 500 플러스 10% 돼 있죠. 이게 커브드 콜인데요. 이 말 자체가 연 10%의 분배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증권 플러스로, 증권 플러스가 좀 내용이 설명이 좋다 그랬죠. 여기 있네. 자, 정보, 상품 정보 보면 커브드 콜 이렇게 돼 있죠. 배당 매월 주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S&P 500에 대한 ETF이긴 하지만 커버드 콜이다. 딱 그겁니다. 그 다음 솔 S&P 500 똑같은 S&P 500이지만 저는 왠지 일단은 느낌도 자산 운용이 뭐 망하지는 않겠지만 망한다고 하더라도 뭐 ETF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왠지 ETF, 같은 ETF라도 분산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솔을 했고, 솔을 한 제일 큰 이유는 월배당이다. 볼까요? 솔 종목 정보, 상품 정보, 매월 마지막에 돼 있죠? 월배당이라는 거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몇백 원이든 몇천 원이든 매월 이 돈이 내한테 그냥 들어온다는 자체는 대단한 겁니다. 기분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배당 받은 거 물론 채권도 있지만 이번 달 받은 게 대략
5만 원 정도 됐었나?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2만 원, 2만 원, 3만 원 됐었나? 3만 원 됐었나? 3, 4만 원 됐었던 것 같은데, 물론 뭐 별로 안 큽니다. 그렇지만 요 금액을 월 10만 원으로 만드는 게 채권 빼고 일반 S&P 500하고 VT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로만 했을 때는 뭐 만 원이라도 빨리 만드는 게 목표긴 한데, 요게 만 원이 되고 매월 들어오는 돈이 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이게 15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 매월 어떤 유동성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1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부터는 회사에 큰 미련이 정말 안 생길 것 같아요. 편하게 다닐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자, 솔 받고, 솔은 역시 분산을 하고 싶은데 월배당을 준다. 뭐 기본적으로 볼 때 저는 뭐 시총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하고 다 보긴 봅니다. 솔은 크지는 않았지만 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했고요. 밑에 타이거는 대표적인 S&P 500 ETF입니다. 이거는 뭐 보자, 뭐 대표적으로 가져가는 거라서요. 종목 정보, 상품 정보, 시세 정보, 시가총액 4조, 좋죠. ETF 4조 엄청 큰 겁니다. 분배금 분기 배당, 분기 분배금 이렇죠. 미래에셋 이렇습니다. 그 다음 VT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뭐 뱅가드 토탈 그룹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 거죠. 그래서 미국 걸로 거래를 해야 되고요. 저는 카카오페이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좀 편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모아간다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봐요. 뱅가드 토탈, 요거는 이제 뱅가드는 회사 이름이고, 뱅가드 토탈 월드 스톡, 뭐 전체 다 산대요. 전 세계 선진국과 신흥시장에 위치한 기업의 주식 투자 수익률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지수.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은 뱅가드 토탈 ETF 종목 정보, 기본 정보. 이거는 왜 좀 다르게 나오지? 배당 보면은 이것도 분기 배당으로 보이죠? 배당도 꾸준하게 주고, 미국이 망하겠냐마는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천년을 호령하는 로마가 망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 지금 몇 년 됐어요? 뭐 300년 됐나? 2, 300년 됐나? 천년 갈람 멀었죠. 모르는 거예요. 뭐 인도가 그 다음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중국이 그 다음이 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뱅가드 토탈을 사면 그 전체적인 어떤 그거는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믿는다는 거죠. 여기 투자한다는 거는. 이것도 역시 꾸준히 가져갈 생각이고요. 기초 자산이죠. 자, 그러면은 요까지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어, 어떤 코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자, 제가 최근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채권 투자. 금리가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럼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은 유튜브 다른 데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채권을 사면 채권 금리는 정해져 있죠. 근데 금리가 만약에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떨어진다. 추세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금리가 만약에 내가 산 채권 금리가 뭐 5%다. 근데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6%다. 근데 내일 5.5% 떨어졌다. 또 점점 더 떨어질 것 같다. 실제로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이 금리가 더 높겠죠.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3%, 2% 이래 됐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금리는 5%인데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샀었고 이거 역시 에이스 얘가 뭐 일반이고요. 일반일 겁니다. 왜냐면 커버드 콜 얘기가 없거든요. 증권 플러스 역시 가서 보면 어디있니 어디있니 잠깐만, 여기 안 넣어놨나? 아, 여기 넣어놔야겠다. 아, 목표 포트가 아니라서 그렇구나. 아, 관심 그룹 1에 있겠구나. 여기 있네. 에이스. 국채 말고. 국채 아닌데? 아, 미국 잠시만요. 이거다. 보면은 매월 돼 있고, 그래서 매월 배당도 꼬박꼬박 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뭐 커버드 콜 얘기는 없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어떤 상승분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이 여기서 바로 보면 되겠다. 그 다음이 타이거 30년 프리미엄 액티브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커버드 콜 써 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커버드 콜의 어떤 그런 이점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럼 채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럼 그 상승분은 못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배당은 분배금은 정말 꼬박꼬박 잘 나옵니다. 제가 요거는 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에이스가 한 150 정도 최근에 더 사서 15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에이스는 수익이에요. 1.몇% 지금 수익 상태고 둘 다 제가 한 4월 달 정도부터 샀지 싶어요. 지금 이 커버드 콜 요놈은 지금 약간은 마이너스 상태인데 정말 20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한 달에 2만 원 정도씩 배당을 분배금을 줍니다. 신기해요. 기분 좋아요. 근데 상승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면 채권까지 설명을 드렸고 관심 종목. 자, 그 다음 뭐냐? 자, 아모레는 일단 넘어갈게요. 아모레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뭐 사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 샀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 회사고, 근데 뭐 또 나쁘지는 않아요. 보면은 차트는 최근에는 뭐 약간 올랐죠. 올랐는데 뭐 손실은 큽니다. 저는 20대 아마 중후반에 샀을 거예요. 아니 20만 원 중후반대. 재무 보면은 돈 뭐 나쁘지 않게 벌고 있고 전망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더 훗날을 봤을 때 어떤 유망이 있으니까 뭐 오르는 거겠죠. 그 다음은 자 그러면은 카카오 네이버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조금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서
제가 카카오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보기 했을 때 카카오 네이버부터 또 쭉 할 게 많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송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휴가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휴가 잘 보내시고, 만약에 내일 출근하신 분들이라면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